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주요 이슈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유럽연합과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AI 관련 주요 정책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테슬라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역시 강한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루머로만 돌았던 스페이스X 펀딩과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의 공식적인 언급은 물론 스페이스X 추가 정보 공개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이 AI 분야 선두 유지를 위해서는 하나의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50개 주가 관여하는 규제 및 승인 절차는 AI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AI 산업 파괴를 막기 위해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AI 단일 규칙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 단위 허가가 아닌 연방 단위 AI 허가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이번 주에 이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모든 AI 기업의 큰 호재이며 현실 세계 AI인 로보택시 확대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에게 역시 아주 큰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 결정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식 덕분에 오늘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에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동안 일론 머스크와 유럽연합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쟁 역시 일론 머스크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의 X에 벌금 1억 4천만 달러를 부과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벌금 부과 같은 경우 이번 주말에 확인이 된 내용이지만, 이 전쟁의 불씨는 작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시글은 2024년 7월 12일 일론 머스크가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X의 불법적인 비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언론을 검열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그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X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선택의 결과로 지난 주말 유럽연합은 X에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정말 혹독한 벌금입니다. 일론이 관련 내용을 저에게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일론 머스크는 관련 사안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X를 제외한 모든 소셜미디어는 굴복했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에서는 소셜미디어에 본인들이 원치 않는 내용을 검열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기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소셜미디어가 X라는 사실이 이번 벌금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럽연합에서 X에서 벌금을 매긴 이후에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X의 인기가 올라가며 모든 유럽 국가에서 뉴스 카테고리 앱에 X가 1위로 등재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론 머스크를 협박하여서 X에서도 원하는 검열을 시작하려 하였지만, 유럽연합의 일론 머스크 협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라이브 인터뷰를 X로 생중계할 때 이거 역시 불법이라며 일론 머스크를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대통령, 대선 후보와 라이브 인터뷰를 하는 걸 이유가 간섭한 것입니다. 이런 중대 내용까지 간섭하려고 했던 게 이유인데, 유럽 내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치열한 간섭을 요구했는지 들여다보지 않아도 상당히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일론 머스크를 조용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벌금 덕분에 유럽에서 X를 통해서 진실은 더 빠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는 400만 번째 테슬라 차량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에서의 테슬라 차량 판매 역시 호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 두 번째 달까지 중국 내 판매만 보게 된다면 지난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4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봐야 될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중국 내 판매도 이루어지지만 유럽의 수출 허브로 사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4분기 10월, 11월 기가 상하이의 수출량을 보게 되면 전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하면 수출 물량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인데 이 수출과 중국 내 판매를 모두 다 합친 양을 보게 되면 지난 11월 2023년 전체 판매량을 뛰어넘은 상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도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바로 이 상황에 발맞춰 분기 첫 번째, 두 번째 달 수출에 더욱더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 중국 내 판매 역시 시작을 하며 마지막 달 같은 경우 중국 내 판매량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번 4분기 역시 중국 내 테슬라 차량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며 동시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테슬라 FSD 자율주행 시대 역시 내년 테슬라 차량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영상은 인트로 장면에서도 봤던 영상입니다. 이번 FSD가 14.2.1로 업데이트되고 난 다음에 FSD를 사용하는 동안 아주 편안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영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상황에 따라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된다라고 밝혔는데 이 영상에서는 2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편안하게 X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통해서 다른 작업을 한다는 게 지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2026년이 되면 이는 미국에서 일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확인된 트럼프 대통령의 AI 연방 단위 허가 행정명령이 이번 주 순조롭게 발표가 되고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 시기는 더욱더 가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벌써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해도 아찔한 코스조차 안전하게 하지만 자신감 있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코스이지만 사람보다 더욱더 정교한 운전을 통해서 안전하게 해당 코스를 운전하고 있으며 이제 운전자는 더 이상 가슴 졸이며 해당 경로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이 아닌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FSD 동승 체험이 진행 중인 유럽에서도 지속적으로 놀라운 영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역시 데이터 맛집인 이탈리아에서 확인된 영상입니다. 1차로인지 2차로인지 구분하기 힘든 아주 좁은 길인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주 어두운 저녁 시간이며 급커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며 언제 차량이 반대편에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람이 운전하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해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또 조금 더 가니 안개가 더욱더 자욱해지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좁은 양방향 도로, 저녁 시간대, 안개, 급커브라는 최악의 상황이 모두 합쳐진 상황이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사람보다 더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과거에 테슬라 FSD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제이슨 씨 역시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평가를 180도 바꿨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제 비판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차가 전문가처럼 운전하며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고 원할 때마다 차선을 변경했으며 위험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떨림도 좌우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제이슨 씨 같은 경우 매우 유명한 자동차 전문 기자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남기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비판적이지만 합당한 비판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제이슨 씨조차 과거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FSD에 대해 180도 견해를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FSD를 경험해보는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은 테슬라 차량의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뒤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FSD가 속도를 줄이기까지 반응 시간은 67mC였습니다. 사람의 반응 속도는 보통 정말 빨라도 200mC를 넘기게 됩니다. 20대 초중반 혹은 반응 속도와 관련된 훈련을 한 경우에나 200mC대를 기록할 수 있고 보통은 무언가를 인식하는 데만 300mC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머릿속 뉴런을 한번 가동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멈춰야 할까, 핸들을 틀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될까 고민하는 사이에 벌써 수백 밀리초가 다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보통 1초를 훌쩍 넘기게 되는데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67밀리초가 걸렸습니다. 전체 반응 시간과 비교하자면 10배 이상 빠르고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인지하는 반응 속도보다도 3배 이상 빠른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 사람 운전보다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FSD를 사용한 한 사용자가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급하게 차선을 바꿔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장면을 다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운전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지만 카메라에 녹화된 내용을 보니 자율주행이 운전자의 목숨을 한번 구했던 것입니다. 반응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사람과 다르게 360도 모든 각도를 밀리초 단위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으며 이제는 거의 사람 수준의 사고 능력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버전 14로 바뀌면서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자율주행으로 운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데이터였습니다. X의 한 사용자는 무려 3,000마일, 거의 5,000km에 가까운 거리를 100% 테슬라 자율주행만으로 운전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5,000km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만으로 운전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의 성과가 얼마나 높은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재미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앱이 북미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길게 본다면 다양한 국가에서 역시 로보택시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포부의 표현이고 또 다가오는 2026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미국에 놀러 왔을 때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경험해 봐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직접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경험하게 된다면 FSD가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 역시 가속화되게 되며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로보택시를 볼 수 있게 되는 게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열심히 닦아주고 있는 기업이 웨이모입니다. 2026년 런던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발표를 오늘 웨이모가 하였습니다. 또한 웨이모 같은 경우 2025년 4월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약 25만 건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반년이 조금 지난 지금 45만 건 이상의 로보택시를 일주일마다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부족한 웨이모만으로도 거의 2배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하드웨어 비용 자체가 비싸며 운영 비용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확장 속도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안전 운전자가 제거된 로보택시가 시작될 것이라 지난 주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만약 그 계획이 일론이 제시한 타임라인에 맞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2026년 테슬라의 로보택시 수익은 단순히 수배가 아니라 수십 배, 심지어 100배에 더 가까운 성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십 배 혹은 100배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수치가 맞고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로보택시 시장에서 펼쳐지는 게 2026년이 되는 것입니다. 웨이모가 테슬라를 위해 큰 헌신을 하고 있다. 로보택시 시장을 먼저 열어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모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매일마다 목격이 됩니다. 몇 대 되지 않는 전체 웨이모 차량을 통해서도 매일마다 사건, 사고가 보고가 되지만 테슬라의 FSD는 매일마다 수백만 대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은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아주 재미난 FSD 영상입니다. FSD 자율주행 앞에 마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마차를 인식한 자율주행은 천천히 주행을 하다가 언제 추월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언덕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월을 미루고 기다리다가 안전한 시점에 이 마차를 추월하는 FSD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과거 마차가 자동차로 대체될 때 발생했던 재미난 패턴을 보여줍니다. 당시 자동차 엔진의 효율성 같은 경우 선형적으로 꾸준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말 소유 비율은 특정 시점에서 절벽처럼 갑작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900년도만 하더라도 4명 중 1명 이상이 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내연차 엔진 효율성이 25%를 넘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수치가 100명당 한두 명 정도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미래를 대체하게 되는 기술 같은 경우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자율주행과 내연차 보유 비율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과거 엔진 효율성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제 사람보다 안전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내연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5년 동안 신차 구매 시 내연차를 구매하는 비율은 과거 말이 그랬던 것처럼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 연도가 월드컵과 함께 전 세계 로보택시를 알리는 2026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마이애미 이벤트에서 공개된 옵티머스 영상입니다. 원격 조정을 통해서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물병을 건네주는 옵티머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만화와 같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옵티머스와 연결되어 있던 텔레오퍼레이터가 VR 헤드셋을 벗는데 옵티머스와 연결을 종료하고 벗어야 되는데 연결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VR 헤드셋을 벗으며 마치 고된 노동에 지쳐 쓰러지는 듯한 옵티머스의 몸동작이 연출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손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텔레오퍼레이터를 활용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다르게 옵티머스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와 같은 비판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반드시 나올 것이며 벌써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벌써 다가오는 AI5 칩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AI6 칩을 통해서 옵티머스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모델이 가동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휴머노이드를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모델은 깜깜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AI 모델보다 10배, 100배, 심지어 1000배 이상 큰 모델이 자율적인 휴머노이드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에 사용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는 그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과거 프란츠가 사이버 트럭에 던진 쇠구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좀 많이 가슴이 아픈 장면이었죠. 특히나 사이버 트럭의 깨어진 창문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야 됐던 일론 머스크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하면 지금 또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꿋꿋이 언벨 행사를 마쳤었죠. 분명 당시에는 가슴 아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 오 마이 F갓 데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붙이면 마치 과거 언벨 행사에서 박살났던 사이버 트럭 유리창을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안타까운 과거였지만 그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거름 삼아서 발전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코레이션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전해드렸던 스페이스X 신규 자금 조달 및 내년 IPO와 관련된 루머 기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인 반박 내용을 X에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스페이스X는 수년 동안 자금 흐름이 흑자였으며 자금 조달을 하기는커녕 직원과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이에 정기적인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가 현금 흐름이 흑자인 이유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며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증가는 스타쉽과 스타링크를 통한 휴대폰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단연코 가장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이후에 이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밝힌 이 게시글의 의미를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스페이스X 관련 루머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2배로 증가한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 및 새로운 자금 조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IPO와 관련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 가지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IPO와 관련된 내용 역시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왔던 루머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내용은 과거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역시 현금 흐름이 안정화되면 상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스타링크 및 다른 기업 상장 시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번 게시글을 통해서 스타링크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 스타링크를 가능하게 해주는 스페이스X 역시 스타링크 덕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기업들이 언제 상장하게 될지 아직까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일론 머스크가 제시했던 1차 상장 조건을 달성한 상태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총에서 확실하게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테슬라 이사회는 테슬라가 xAI에 투자하는 것 역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의 희망 상황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이지만 테슬라가 xAI, 스페이스X, 그리고 스타링크와 더욱더 다양한 비즈니스를 함께 진행하며 해당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 역시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미래라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테슬라 장기 투자 요건을 걱정할 필요 없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 분명 존재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수익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내년 나사가 스페이스X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즈니스가 스타링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단연코 가장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주 AI 컴퓨팅입니다.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마다 지구에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모델을 돌리는 추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AI 컴퓨팅 하드웨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들을 돌릴 때 발생하는 열을 잡기 위해 이보다 훨씬 더 큰 볼륨의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냉각 장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우주에서 AI 추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결과값을 지구로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AI 모델의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밑바탕에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FSD에 사용하는 모델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에 사용하는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개 변수 자체가 1000배 이상 커질 수 있으며 AI와 관련해서 현재 버블 논란이 있는데 AI 인프라 역시 앞으로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시대가 아주 빠르게 도래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우주에서 데이터 추론 센터를 돌리는 게 지구에서 돌리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구글의 CEO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AI가 바꿀 미래에 대해 아주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지 AI가 시작도 안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기가 텍사스의 콜텍스2입니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인 콜텍스2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AI 시대 극초입 단계에서 우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자율주행만으로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아주 크게 점프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인 자율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모델까지 나오게 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투자 관점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순간이었는지를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